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 기출문제풀이 3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말이 많나봐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2교시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강의를 하면서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약간 혼란이 온 것 같아요. 3교시는 좀 더 힘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좀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평가 1번 문제를 항상 풀면서 하는 말이 약간 다 컨셉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에는 일괄거래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점 계약 관련해서 지금 약간 컨셉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뭐 연결시켜 가지고 진행을 약간 문제를 출제를 하고자 하는 직원님들 노력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뭐 수입자한테 뭐 기사, 뭐 V사? B사? 제가 자동차를 잘 몰라서 업체들이 이렇게 도초 판매 계약을 맺고 이제 땡땡땡땡 코리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마 뭐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수입 자동차의 그 비중도 커지고 그런 부분을 타겟팅 해가지고 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작년 19년도 거보다는 좀 그래도 19년도에 마치 반도체 막 이런 약간 어려운 용어도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뭔가 사례를 접했을 때 뭔가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 내가 살펴봤을 때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항상 말했듯이 저희 1번 문제는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50단짜리니까요. 자, 이거 조금 더 약간 문제가 법령 기술 쪽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30조 1항을 규정하고 실무법 과세의 결정 원칙을 서술하시오. 이거 너무 단골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못 쓰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법 30조 3항에서 규정한 거래가 배제하고 이것도 8점이나 주는데 왜 8점이나 주는지 모르겠어. 진짜 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위 사실에 애시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독점 유통계약의 구체적 내용 중 아래 6가지 항목을 대하여 관세평가사 쟁점 및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같이 구분해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위 사실에 기초하여 해당 수의물품에 적용할 과세법 결정 방법을 서술하시오. 1방법을 할 건지 2방법 이하로 내려갈 건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수의물법 과세가격 구성 요소, 실제 지급가격과 가산 요소를 구분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이게 19년도 비해서 되게 불친절하고 너무 복잡하게 준 것 같아요. 목차를. 그래서 내가 목차를 이번에 써보려고. 선을 일단 쓰시고 과세가격 결정 원칙. 이거 결정 원칙은 뭐 30조 제1항 뭐 쭉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격 배제 요건 이것도 쭉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격 배제 요건은 저는 거래가격 배제 요건 저라면 수출 판매 가격과 수량할 수 없는 기타 등등까지 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 또는 사용의 사양, 금연적으로 생각품 족보 또는 사정, 사후고수 미익 특수관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 남들 다 뭐 의견 없이 직진할 수 있는데 이제 목차 3 독점 이게 메인이죠. 유통 검토 의견인 건데 일단은 너무 친절하게 또 섹션을 나눠주셨어요. A, B, E, F 그리고 C, I 그리고 뭘 써야 되나? 그 안에서도 관세평가상 쟁점
그리고 검토, 의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결정 방법을 결정해야지.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와 가격. 하면 내 결이 나오겠죠. 여기서 약간 너무 좀 문제가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보면 보통 같았으면 제 생각 A, B, C, D 이렇게 줬을 텐데 A, D, F 안 그래도 문제 2장인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 지금 점수가 지금 6개를 포인팅 해야 되고 하나하나도 지금 다 쟁점 수급, 분도 수급, 생급 수급 엄청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나눌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쟁점과 검토 의견을 한 개의 목차로 잡고 뭔가 줄을 띄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소목차를 잡아주셔도 돼요. 사실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죠. 근데 뭔가 저는 굳이 너무 그러면 그게 약간 칸들리기 같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합쳐놓긴 했는데 그건 크게 뭔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깔끔하지 못한 독점 판매 관련, 유통 관련해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수입국 I에 소재하는 도매업을 하는 구매자 D는 수출국 X에 소재하는 판매자 M과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M의 국내 독점 유통업자로 지정되었어요. 우리 I회사는 팔이 아프네요. 임포트, 익스포트란가 봐요. 그리고 M과 D 독점 유통 계약을 지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M은 D에게 I국에서만 자동차를 판매하고 공급 유통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게 뭐 독점 유통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겠죠. M과 D는 매년 자동차 시장 동향과 예상 수요를 기초해서 I국의 자동차에 대한 권장 소매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I국에 대해서 이제 그 판매될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가격 결정 권한을 M이 가지고 있다. M과 D는 합의된 권장 소매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합의는 하네요. D의 자동차 구매 가격을 협상한다. 추가로 D는 자동차 10대 주문 시 합의된 가격에 10% 수량 할인을 적용받는다. 10대 이상 주문 시 10%의 수량 할인 되게 민감하게 보시고, 그런데 이러한 10% 수량 할인은 M이 이행하여 온 자동차에 대한 품질 검사를 D가 대신 이행하게 되는 조건과 관련된다. 할인을 해주는데 조건이 붙는다. 그 다음에 D는 2개월에서 3개월의 자동차 재고분을 이에 상응하는 대비 부품을 재고를 항상 부품을 유지해야 된다. AS를 고쳐야 되니까. D는 전 시장을 유지하고 훈련된 직원을 판매원으로 고용하거나 작업장을 갖춘 딜러 체인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잘 운영하게 해달라. D는 I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광고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D가 잘 팔리게 M의 자동차들 잘 팔리게 광고 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M은 자동차에 대한 하자 보증 위험을 부담하여야 된다. 하자 보증 광고비 비용 등의 보상을 개별 판매 계약에다 체결될 거고, M은 I국에서 어느 회사에게서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D는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는 사업을 수행한다. 계산으로. 고객 채무 불이익에 대한 손실도 M은 D에게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과세 가격을 판단하기에 있어서 쟁점비 검토 사항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 과세 가격 갈등의 원칙과 처분 또는 상용,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안 집어드려도 여러분이 지금 술술술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부터 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A는 M은 D에게 I가 있으면 자동차를 판매하고 공급하는 유통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독점 판매인, 독점 대리인, 독점 영업공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저분 또 저희 거래가격 배제 사유도 해당하지만 기획재정부 0에서 기획재정부 0에서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그 특수관계자 범위 내에만 한정해가지고 특수관계라고 판단을 하고, 그 외에는 특수관계라고 쉽사리 판단을 해서 안 돼요. 그리고 특수관계자라고 판단이 들었더라도 실제 거래 가격에 해당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실제 거래 가격을 배제하기 때문에 뭐 독점 판매자, 독점 판매 이런 그 명칭만으로도 특수관계라는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찝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D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D는 2, 3개월에 대한 자동차 재고분과 이에 상응하는 예비부품 및 재고를 유지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독점 판매 유통 계약을 맺은 그 해외 쪽에서 당연히 시장 판매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상관행 같은 거라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조건 또는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관행에 부합하는 거라는 걸 취지로 들어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의 트렌드, 독점 판매 트렌드라고 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D는 전시작을 유지하고 훈련을 지원을 판매를 고용하거나 작업장을 갖춘 딜러 체인을 설립해야 된다. 이 또한 또 이러한 딜러 체인을 설립을 하고 뭐 내 브랜드를 국내에 들고 와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상관행적으로 뭐 내 브랜드를 줬는데 대충 하고 아니면 뭐 판매 홍보 활동도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뭐 당연히 뭐 계약서에 누구라도 써줄 수 있는 걸 상관행적이기 때문에 시장 판매와 관련된 뭐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 보시면 D는 I국 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광고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뭐 사실 뭐 뭘 해야 된다 하니까 판매자가 이제 구매자에게 의무를 던지는 것만 같은데 당연히 의무긴 하죠. 근데 보면 어떤 의무냐? 마케팅이고 시장 판매 관련된 의무예요. 이런 것들은 조건 또는 사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이런 뭐 마케팅 관련이라도 시장 판매 관련의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것이 거래 가격에 영향을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걸로 미치지 않게라는 WTO 협정에 대한 이런 안내문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D 같은 경우가 지금 구매자잖아요. 구매자가 만약에 국내에서 뭔가 광고 활동을 한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홍보 효과, 판매 수익이 본인이 가져갈 거죠.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너 광고해 라고 뭔가 의무를 줬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이득이 오는 활동이기 때문에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M과 D는 합의된 권장 소매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D의 자동차 구매 가격을 협상을 한다. 추가로 D는 자동차 10대 이상 주문 시 수량 할인 들어가는데, 해당 수량 할인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검사 비용을 구매자 너가 하고 대신에 대당 $100, 100원의 비용을 검사기관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량 할인이면은 뭐 인정 가능 할인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약간 한정 포인트고, 수량 할인이지만 너에게 의무를 줄게가 여기 정답을 가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량 할인, 충성도 할인, 현금 할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들 다 억셉하고 이건 수량 할인은 뭐 인정 가능 할인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분인데, 수량 할인이더라도 수량 할인이 붙고 무언가 조건이 붙으면은 절대적으로 조건 또는
사정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은 일반부 배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당 100원이라고 조건의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있지만 조건 또는 사중의 비용을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가격 자료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부 배제 사유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 한번 보실게요. D는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고객의 채무 불이행을 포함한 자동차는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M은 D에게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된 당사자로 계약을 맺었고 구매자가 자기 계산 활동으로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이 판매자와 구매자는 뭔가 종속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특수 관계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두 독립된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그 D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진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구매자는 그런다라는 거지 라는 구조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보나파이드 세일이 나올 수가 있죠. 수출 판매 규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수출 관점은 저희가 관세 영역에 자동차가 이동했으니까 수출을 정당하게 성의가 되고요. 판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M에서 D로 이동하게 되고요. D가 해당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M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판매된 이후에 고객사 클레임에 대해서 본인이 다 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독립된 부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 문제를 보면은 배제 요건을 같이 쓰라고 했어요. 근데 배제 요건은 1교시에도 말했지만 일단은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계산성 상호위속이 특수관계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갔을 때에는 합리적인 세관적 합리적인 사유도 있고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정가산 요소를 수량하지 않는 경우 객관 수량을 근거하지 않는 이걸 하나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풍성하고 좀 더 알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그 30조에 나와 있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대해서만 조금씩 적었다 보면은 얘는 공부 대비가 깊지 않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주시면서 이건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출 판매는 자동차가 이동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이 가고요. 판매도 소유권과 대가가 이전했으니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산요소 객관적인 수량할 자료 충분히 지금 이 해당 거래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수입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에 제한을 두는 거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조건 또는 사정이라는 게 저희가 검사에 대해서 100원씩 납부하는 것들 이제 조건의 비용을 볼 수 있는데요. 조건의 비용이 그 해당 정확하게 객관화되고 수량화된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후기적인 없고요.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점 대리인의 관계, 독점 유통계약을 통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14의 특수관계를 보지 않고요. 그러한 용어 명칭 자체가 특수관계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적인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경우에는 동종동질 물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 현저하게 물품의 가격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세관이 포인팅해서 보는 건데 그런 힌트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검토라는 경우는 1방법을 할 건지 2방법, 3방법, 4방법 대처 방법을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사유를 앞서 다 검토를 해봤지만 배제사유에 해당한 게 없기 때문에 주기대나 발기대나 1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가격 산정 파트로 가볼게요. 과세가격 산정 파트는 이제 해당 사례에서 나왔던 한 건 한 건의 금액이 저희 과세가격을 얼마나 산정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물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세관에 신고한 수입물품의 구제 등의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대를 구매를 했죠. 열대를 했고요. 지금 열대를 해서 이만큼을 18만 원을 지금 통분장을 발행을 해가지고 직접 물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더 해야 될 게 품질 검사를 이행하는 조건의 비용이 있잖아요. 조건의 비용은 한 대당 100원, 그리고 10대 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제3자인 R과 별도의 계약을 하자보증 계약을 이행하되, 하자보증 비용을 D가 R에게 지급한다. 판매자가 보통 수행해야 되는 하자보증에 대한 의무를 R이 대신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이제 구매자가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산 비용으로 이제 더 내줘야 되겠죠. 총분장 비용의 총 금액의 5%니까 9,00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해당 운송비 보험료, 13가지의 해당 운송비 보험료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총 금액이 19만 5천 원이 나오네요. 독점 판매 유통 계약 관련해가지고 요목조목 떼치고 약간 목차를 잡는 게 좀 지점은 하나 빼고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018년도 문제 2번 볼게요. 아래의 거래 가격의 거래 사실에 기초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 결정과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소품장 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된 가격 등이 과세가격 일부에 해당하는지,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yes or no, 그리고 과세가 결정 과정, 그리고 과세가격을 산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저희 목차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약간 신기하게 총기를 구매하네요. 우리 총포 도검류 이런 거 구매하면은 아마 안 튼들는데 잘. 일단은 이 물품에 대해서 과세 가격에 대해서 일부 해당하는지를 봐라라는 건 이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 A, B, C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의 금액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할게요. 구매자 A기는 송품자 가격 4만원의 CIF 조건을 출자해 판매자 B로부터 수렴료 산탄총 1000정을 구매하였다. 1000정인데 4만.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런데, 사격과 이런 거? 이거 너무 재밌겠던데? 1000정. 구매자 A는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해서 판매자 B에게 무상으로 다음 물품 용역을 제공하였다. 무상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제 A, 수입국에서 2만원의 가격에 생산된 새로운 디자인비 설계, 생산 지원 비용, 국내에서 생산되고 개발된 디자인 비용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A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생산 지원 비용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 땅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딱 애매하게 딱 해서 가산인지 아닌지를 혹시 실수가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우리나라 수입국에서 이런 물이 나오면 가산하지 않는다 비용 쪽으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다음 비용으로 생산된 만개의 산탄총 배럴 1개당 11 FOB 수출국, 배럴 1개당 0.5 그리고 배럴 1개당 1.1 한국 운임 수입 관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하나하나의 가격을 지금 다 뜯어놓은 거지, 그 배럴을 하는 물품을 생산 지원하면서 이 총신, 배럴이 총신이면 총몽이겠죠? 총신을 저희 그 수출자에게 생산하면서 운임도 들고 관세도 수출을 들어갈 때 관세도 들고 실질적으로 뭐 가격 들었는데 뭐 다 가산해야 되지 뭐 빼야 되는 건데, 생산 지원 비용 같은 경우는 물품 혹은 영역이 그 물품이 그 수출자에게 다 들 때까지 제 비용을 다 가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당 EA당 12.6 전체 다 가산을 해서 생산 지원 비용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방아쇠 조립품 제작을 위한 새로운 형틀 취득 가격은 2,000원이며 새로운 형틀의 예상 수명은 10,000개이다. 이 형틀을 수출국으로 보내는 비용은 200이다. 수출국에서 수입가서 50이다. 이거 상기권이랑 동일한 거고, 형틀이면은 그 금융 비용인데 생산 지원 비용에서 금융 비용이 있죠. 해당 금융을 수출국에서 너희들 돈 많이 찍어내라고 보내주는데, 그 금융이 수명 자체가 10,000개인데 이번에 저희 들어올 거는 1,000개잖아요. 그러면 10,000개로 안분을 해서 들어와야 될 게 1,000개가 이번에 들어오니 10,000개 중에 1,000개만 가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생산 지원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비용, 운송비, 그리고 수입 관세, 그리고 실질적인 형틀 취득 가격까지 하면 2,250. 거기서 예상 수명은 총 10,000개. 10,000개 중에서 이번에 수입될 것은 1,000개. 이 많은 걸 다 사실은 더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건 1,000개니까 1,000개에 관련해서 안분해서 먼저 넣을게. 그래서 225. A는 B로부터 10,000개 정의 수렴도 산탄총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평가될 수입은 천정의 수렴 산탄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A 수량의 형태에 대한 비용을 할당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 비용의 성격에 관련해서 다 기재를 해드린 것 같고, 안내를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과세 가격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분자 가격이 40,000원이니까 실제 지급 물품에 대한 가격, 그리고 생산 지원 비용 등으로 가산을 하시면 총 52,825원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았죠? 2018년도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년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독점 판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례로 좀 많이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 3번 갈게요. 우리나라 구매자 B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합니다. 아래는 거래조건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당 수입물과 관련된 상표권 사용료, 중개수수료 및 운임은 별도로 지급되었다. 위 표의 각 가격 요소에 대하여 과세 가격 해당 여부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과세 가격을 기재하시오 나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과세 가격에 해당 이거 금액이 어떤 성격이니? 그래, 오케이. 그래서 얼마 계산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3개년 내내 이거는 한 10개 정도 반복해요. 이거 어떤 금액이니? 이거 그래서 얼마? 어떤 금액이 얼마? 그래서 총 금액 얼마? 이렇게 자주 되거든요. 이것도 뭐 일면 산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단가는 USD, 이건 환율이 껴있는 문제예요. USD 10달러에 1,000개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운임 150달러, 수입한 플러스 운임, 보험료 50,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물품 가격을 150? 잠깐만. 아니구나. 하면은 운임 150, 50, 현금 할인 1000. 그럼 현금 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매자가 의무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인 것만 해서 가산을 하고요. 구매자보다는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을 표시된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당연히 유명 브랜드니까 상표권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더하면 나 이런 거 좀 약해. 더하면 9,800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헷갈리라고 나온 게 수입신고 과세 할인율 2개예요. 수입신고일과 사표권 사용료 지금. 그럼 수입신고 여기 사표권 사용료 지급일이랑 이런 것들은 다르게 적용해야 되냐? 아니고요. 과세 가격 결정하는 경우에 외국 통화를 회시된 가격 내국 통화를 환산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의 외국화 매도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이 수입신고 기준이 동일 할률 1달러 1,120원 적용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1,120원 적용해서 구하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10,976만원입니다. 화장품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렴한 화장품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화장품이면 좀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문제 4번 갈게요. 아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3월 15일 수입 신고와 위탁 판매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개당 과세가 결정과 관련한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4번과 관련 문제네요. 당연히 이거는 3월 15일 수입 신고했다고 말해두고 위탁 판매 수입물품이라고 말해줬어요. 저희가 계속 1교시도 나오고 2교시도 나오고 사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네요. 그냥 시점설의 단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을 일단 구해볼게요. 저희가 3월 15일 날 수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 거의 동시에 조건에는 수입신고 전후 10일이라고 했어요. 전후 10일이면 3에서 이렇게 빼기 10이면 5일, 그리고 10이니까 25일까지죠. 그러면 25일 안에 안 들어가 있는 판매 7번 나가리, 그리고 국내 판매 가격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한테 판매해야 되니까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3월 18일자 판매 5번은 자회사한테 판매, 이거는 나가리. 5번도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단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판매한 단가를 우리 국내 판매 가격의 단가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100원은 2,500개, 110원은 3,500개, 120원은 1,200개. 썸머에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100개가 우리 국내 판매 가격의 단가라고 볼 수 있다. 수입자의 위탁 판매 수수료는 통상 단위 가격의 10%. 단위 가격의 10%면 110원의 10%는 11. 그리고
통상의 국내 운임은 개당 5, 지금 다시 단가로 나오고서 지금 계속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운임 단가가 개당 5고, 그리고 재판매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물품의 검사비. 또 실수할 뻔했죠. 재판매, 국내 판매 비용은 따로 빼지 않아요. 일반 경비 금액이 포함돼서 수익 관련, 그 밖에 수익 관련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빼지 않고 수입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은 빼지 않고, 그 다음에 수입을 빼지 않은 관세율 20%.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11 빼기 5 빼기 110 빼기 11 빼기 5 빼기 A 곱하기 0.2는 A, 이렇게 해서 구하다 보면 A는 78.33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세니까 A 곱하기 0.2, 그 납부해야 할 관세는 15.67이 나옵니다. 이게 78.3333 67.666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계산할 때 좀 더럽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조금 깨끗하게 만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문제 5번입니다. 조금 힘내세요. 문제 5번입니다. 이거는 운임에 대해서, 운임이랑 창고 보관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예 4가지 사례에서 구매자가 지급하거나 공제받은 운송비용 관련해서 과세가 결정 시 과세가격의 포함 및 가산 여부를 사례별로 서술을 하라. 이런 운임이라든지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사례 1번. 수출 수입국 K의 구매자 S는 수출국 X의 판매자 Y로부터 X웍스 조건의 물품을 구매하여 인수받은 후에 S의 판매는 일정에 따라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X국의 세관 창고에 집고시킨 후 3개월 통관 절차 밟고 창고로 지급했다. 뭔가 세관 창고 이런 거 나오니까 뭔가 공적 퍼블릭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S, 구매자가 판매 일정에 따라 곧바로 수입하지 않았다라는 건 구매자가 본인 마음대로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유든 통관하지 않고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 관련 비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했고,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국 K의 구매자 S는 수출국 X의 판매자 Y로부터 X웍스 조건을 물품을 구매하여 곧바로 수입하려고 했으나 수입 운송 선박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선박에 도착할 때까지 부두기하게 X국의 부두 창고에 보관시키고 창고를 지급하였다. 본인은 지금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이고 없고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운송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창고료예요. 그래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운송의 딜레이에서 발생한 창고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고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3번. 수입국 K의 구매자 S는 수출국 X의 선적항에서 수입 물품을 당초 약정한 선적기간보다 짧게 용선한 선박에 선적하고 선주로부터 총 지급하기로 한 운임에서 조출료 명목으로 일부금을 공짜에 받았다. 어쨌든 조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 지금 앞에 중간 부분은 다 삭제를 하시고 어디서 봐야 되냐, 선적항이냐 그리고 하역, 본선 직접 하역 여부를 봐야 돼요. 조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그 하역작을 꺼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선적항에서 발생한 거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운송 관련 비용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운임이 포함됐으면 빼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선적항에서 물건을 빨리 내려서 여기서부터 운임이 시작인데 여기가 수입이고 수입국이고 선적국이에요. 여기서 운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운임을 우리한테 요청을 받고 우리는 이걸 수입 신고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빨리 열심히 내려가지고 뭐 올리거나 내려서 올려가지고 이만큼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럼 여기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4번. 수입국 K의 구매자 S는 수입국 K의 하역항의 사역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렇지만 보드 파업으로 용선기간을 초과하여 수입 물품을 하역하였기 때문에 용선주에게 총 지급하기란 원인 외에 추가로 생산료를 지급하였다. 하역 준비를 완료하였다. 나는 여기서 딱 대고 있어요. 난 물품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뭐 파업해가지고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운임을 산정하는 기준은 본선 하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선이 도착, 본선의 하역을 시작 이것도 아니라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됐으면 얘들 파업을 하거나 말거나 조치 세선료가 발생했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 이거 다 전체적인 다 운송 관련 비용 아니고 여기서 운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채선료가 발생해도 저장 수입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제가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제가 종이를 찢어와가지고 이제 18년도 문제 6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관세평가상 가격 요소비 과세 여부를 서술하시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2번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직원 급여의 관세평가 가격 요소비 과세 여부, 그 다음에는 과세의 결정 과정, 그리고 금액 맞는 거. 계속 동일한 패턴이 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사용료의 성질은 뭐냐, 그래서 얼마를 가산할 거냐, 그리고 직원 급여는 뭐냐, 가산할 거냐,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사실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소재 A사는 베트남 소재 M사로부터 티셔츠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하는 회사예요. A사는 M사와의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매에 필요한 티셔츠를 한 벌당 300원, CIF 조건 1000벌을 M사로부터 구매합니다. M사는 A사를 대리하는 제3자의 S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과 패턴지를 사용한 티셔츠를 만들고요. A사는 M사 그리고 제3국의 S사가 모두 특수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 이외의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M사는 베트남, 그리고 A사는 우리나라, 그리고 S사는 뭔가 지대라든지 디자인을 주는데 A사와 S는 권리 사용 계획을 체결하고 S사가 개발한 디자인과 패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동계약에 따라 S는 M사에게 디자인 패턴을 무상 공급. 이렇게 주겠죠? 생산 지원 비용이네요. 동계약에 따라 A는 A사는 티셔츠 1000벌에 대한 총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권리 사용료를 S사에게 줍니다. 1000벌에 대해서 한 벌당 500벌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거의 5%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25,000원이네요. 이거 생산 지원 비용으로 봐야겠죠? 무상 공급, 얘들이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얘를 통해서 무상 공급을 하게 하고 심지어 해당 디자인 관련 내용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계약상 A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A사 소속 직원을 베트남 M사에 파견합니다. 파견하고 티셔츠 제조 공정에 투입시켜서 기술 지도, 현장 감독을 수행하게 되고 제조 공정
그리고 그 해당 지급을 또 심지어 A가 지급을 해요. 해당 지급 급여는 한 발당 10원입니다. 어떻게 또 벌당으로 또 되네요. 10원. 그럼 이 금액은 관세청에서 뭐냐? 그러면은 제조, 생산. 그러면 제조비랑 생산 비용은 누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품회사가 어떤 감독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해서 본인들이 채용을 하고 본인들이 그 금액을 원가에 녹였어야 되는 건데 그 인건비를 지금 A사한테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판매자가 해야 될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를 대신하고 그 비용 자체를 더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비용은 판매자의 의무를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간접 지급액으로 더한다라는 비용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 그럼 총 그 실제 지급 가격 얼마지? 총 지급 실제 지급 가격은 300만 원이고 실제 지급 가격은 이렇게 더하기 25,000원 더하기 만원 이래서 335만 원이 됩니다. 정말 길면 길다는 그 3개년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네요. 근데 좀 감이 오시나요? 계속해서 똑같이 했었어요. 막 그 금액 같은 경우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얼마냐, 판단하고 그래서 얼마냐, 그 총 과세가가 얼마냐. 같은 범주에서 계속 움직였었고 1번 같은 경우에 뭔가 테마가 있었어요. 2020년도의 테마, 19년도의 테마, 2018년도의 테마. 근데 그 테마가 어느 정도의 그 점수 배점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지 그거에 모두 몰빵해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또 평가 쟁점, 평가 쟁점,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4방법이라든지 5방법은 무조건 10점 문제 단골 출제 문제여가지고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점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공부하시는데 너무 힘드실 텐데 제 기출문제 풀이가 여러분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